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시고 오늘 잘 오셨는데 오늘이 내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율 파트가 좀 어려워서 그죠?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안 한 거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 많아지고 내용도 조금 어렵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75페이지 할 차례죠? 75페이지 과세 표준 할 차례네요. 그죠? 사실은 취득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면 이 지금부터 하는 과표부터 그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과표, 세율, 부가징수. 이 파트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과세 표준 그러면 금액을 말하는 거죠. 금액. 그죠? 기준 금액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 여기다가 세율 곱하죠?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럼 이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럼 이는 언제적 금액을 말하냐면 항상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얘가 금액은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한다. 그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등록세 같은 경우는 언제적 금액을 말하겠어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그럴 테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이렇게 가는 거죠.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란 뜻이니까 일단 내가 무엇을 하면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신고 가액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이걸 그대로 무조건 받아주면 법에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줘서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되면 신고를 내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하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국민들도 왜 먹고 살려면 최소 이건 있어야 이만큼은 있어야 먹고 산다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 최저생계비라는 게 최저생계비. 그죠? 그럼 국가 지자체도 운영하려면 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신고를 낮게 해도 요 금액만큼은 줘야 된다.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공시가격. 그죠? 이게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직접 부과할 때 기준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인데 이 공시가격을 용어를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기준시가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죠.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다. 근데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시한 거죠. 이 금액은 얘는 이 금액이 기준 금액이다라고 공시한 건데 그 용어가 기준시가, 시가 표준에 구분됐죠. 얘는 언제 쓰고? 국세. 얘는 지방세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용어만 다르게 쓰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에요. 개별 공시지가가. 그러면 이 토지는 매년 예를 들면 올해 2016년도 공시지가인 개별 공시지가는 아직 공시가 안 됐습니다. 왜? 토지는 매년 5월 말에 하도록 돼 있어요. 5월 말에. 주택은 4월 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달이니까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왜?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 말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가 개별 공시가 공시되면 그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의 기준시가도 개별 공시지가고 그 토지의 지방세 기준인 시가 표준액도 뭐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용어만 다르게 쓰는데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를 갖다가 혼용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시가격은 통틀어서 같은 의미지만 내용상으로 들었을 때는 지방세 파트는 절대적으로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라고 써야 돼요? 시가 표준액 그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취득세가 지방세 파트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고시한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공시한 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러죠. 시가 표준액.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신고하면 그대로 받아주긴 하는데 이 금액만큼은 최소화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신고하면 그냥 받아주는 건 아니고 얘하고 뭘 한다?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 작은 금액. 큰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고를 하시면 받아주긴 하지만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라 항상 뭘 비교해? 얘네들이 이거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 그래도 우리 다운계약서 한참 쓸 때는요, 2007년도 이전에는 막 다운계약서 엄청 썼거든요, 묵시적으로. 그럼 그때 뭘 하냐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운을 쓰는데, 아무리 다운을 써도 뭐보다 높아야 돼? 얘보다 높게 신고해야 돼요. 왜? 둘 중에 너무 높은 걸로 가니까. 그래서 신고하러 가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막 계산합니다. 뭐 계산해. 그럼 그래서 뭐라 그래? 1,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야? 네가 지금 산 토지에
개별 공시 시가 표준이 얼마라는 거야?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둘이 협의하는 거죠. 그럼 2,000에 계약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1,100에 쓸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900에 쓸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900에 쓰게 되면 신고 금액이 얘보다 낮아지니까 뭘로 가? 이걸로 가기 때문에 항상 걔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 특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게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요거는 지금 보세요.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고 얘가 뭐요? 특례입니다. 특례. 자 그러면 이 특례란 말은 그럼 이 특례와 이 원칙 신고가액 중에 두 개 중 뭐가 우선이에요? 특례하고 원칙하고 어느 게 우선? 민법하고 민특법하고 뭐가 우선이야? 특별법,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뭐가 우선이에요? 특별법이 우선, 특별법이 우선이지. 그죠? 얘는 원칙인데 얘가 뭐? 특례라니까, 특례. 그럼 뭐요? 얘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뭐, 이걸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 금액을 무조건 뭘로 하겠다?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한다는 얘기죠. 뭐랑 관계없이. 얘랑 관계없다는 얘기, 얘들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뜻이에요? 요거랑 비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이 금액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뺀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원칙대로 뭘로 가? 신고가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뜻이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거보다 높건 낮건 다 뭘로 간다? 실제 취득금액으로 가고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이걸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해당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하고 뭐해서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의 뜻은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취득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했죠. 우리 그 배웠었죠? 국수공판장 그건데 국수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6개가 있습니다. 이 검증은 이제 신고했는데 해당 시군구에서 요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 게다가 인정해주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개. 그럼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다. 그 말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2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 물론 원칙은 이러기지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경우 공매, 경매,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자, 판결문 나오면 항상 뭐는 예외다.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다. 제외란 얘기는 걔네들은 이걸로 안 간다는 얘기니까 뭐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신고가액하고 똑같이 지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를 받았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 내가 낙찰 금액이 8천이다. 그러면 8천으로 가는 거고 낙찰 금액 1억 2천이다. 그러면 1억 2천으로 가는 겁니다. 왜? 실제 취득금액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없는 거 이제 보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공정증서상 그죠?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은 그죠? 입증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지금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죠? 가만히 있어봐. 얘가 가만히 있어봐. 잠깐 생각을 틀어줘야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한 내용이 여기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입력이 돼 해석을 하는데 해석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공은 뭐야? 항상 이거보다 작아도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공매구 그죠? 공매구 이거는 이공은 공정 205 달라. 202 그 공은 아니겠지. 그 공은 틀립니다. 그럼 요 공정용은 공증 받는 거지. 공증.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잖아. 여기 해당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 금액이 얘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을 외우고 공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공이고 이게 축구공인지 탁구공인지 볼링공인지 알아야 되는 게 공이 다 똑같이 동그라면 공이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국가에 제출된 계약서에서 입증되는 금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국가에 제출된 계약서로 인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화폐한다. OX. 국가에 제출된 계약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한다. X입니다. 왜요? 국가라며, 국가라며. 이 국가는 뭔데요? 국가 걸 내가 샀단 얘기야. 내가 이걸 국유지인데 1억 주고 취득을 했어. 그러면 내가 1억에 샀다는 걸 국가 걸 샀으니까 누가 봐도 1억에 산 게 입증이 되죠. 그 얘기고 지금 제가 한 얘기는 국가 걸 샀다는 얘기 아니라 걔한테 계약서를 제출했다잖아. 산 게 아니라. 그럼 뭐요? 취득한 게 아니지. 그럼 여기 해당 안 되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국가 만나면 국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면 다 틀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모의고사 보시죠. 3월달에. 네. 자, 모든 학원이 다 모의고사를 지금 봅니다. 그럼 제가 월, 화, 수 이번 주에 이제 모의고사 막 접수하고 학원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마다 특징이 다 뭐냐면 안 본다는 거 모의고사를. 그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실력이 아직 안 된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떨린대. 근데요. 실력은 당연히 안 돼요. 뭔가 착각하시는 게 있어. 뭘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기대를 해. 뭘 얼마나 맞으려고. 10개? 꿈도 몸도 통통, 꿈도 통통. 10개,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10개 맞으면 잘 맞은 거야. 이번 시험은 성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모의고사는 성적은 내가 공부하면 나중에 공부하면 실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이 성적만, 실력만 좋다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과거 수험생 중에 모 학원의 수험생 중에 모의고사 봤다면 맨날 1등이에요. 모의고사. 전국 거기 1등. 거의 평균 90몇 점씩 나와요. 여자분이신데 공부 진짜 잘해요. 시험 떨어지셨어요. 왜? 울렁증이 있어요. 시험만 보러 가면 당일날 가면 떨어가지고 시험 못 봐. 근데 모의고사는 잘 봐요. 항상 1등이에요. 진짜 그분이. 딱 보면 거기 시험 봐가지고 채점해가지고 막 포상 같은 거 사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랭킹 1등이에요. 그 떨어지셨다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우황청심만 먹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떨리는 건 경험이 덜하고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경험을 덜 하게 되면 떨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많이 하다 보면 안 떨어요. 운전할 때 보세요. 처음에 운전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면허 따가지고 미쳐버리죠. 막 거침없이 직진 중, 4시간째 직진 중, 직진 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짝다고 깜보지 바쁘면 먼저 가서 별거 다 있잖아요. 뒤에. 근데 그거 할 때 뭐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럼 막 떨잖아. 근데 지금은 운전 여러 번 해봐. 떠는 거 없죠. 그냥 막 여유 있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짬밥이 쌓여가지고 경험이 쌓이니까 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봐봐야 돼. 그 모의고사를 안 보시면 그 경험을 못 해봐요. 100분 동안 80문제 풀어보시고 150분 동안에 120문제 연장 풀어봐야 돼. 그러면 처음 풀으면 뭐가 된 것 같아요? 1렉처 다 보면 100분 보고 잠깐 쉬었다가 150분을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해봐야 돼. 그래야 또 문제를 시간 안에 못 풀거든요. 그럼 내가 왜 시간 안에 못 푸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킹 하잖아요. 마킹. 내가 그 집안에 봐봐.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이런다니까? 처음에 아이라인 그렇지. 바깥 라인 그려놓고 안으로 들어와. 왜? 이 삐져나가면 큰일 나잖아.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마킹 하나인데 5초씩 걸려요. 그러면 시험을요. 이게 100문제, 200문제인데 그럼 이 마킹 하나 하는 게 5초씩 걸리면요. 실제로 시간은 이것 때문에 문제를 4문제, 7문제 못 푸는 거예요. 여기 시간 다 잡아보니까.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요즘엔 이 대가리가 좀 뭉뚱한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다 뛰면 쫙 번져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연습 안 하면 딱 찍어도 점만 찍혀. 그럼 또 그려야 돼. 이거 언제 해볼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마킹할 때도 내가 시험 문제 풀자마자 마킹할 것인지 다 풀고 나서 마킹할 것인지 이것도 본인 취향을 찾아봐야 되는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100점 맞아 소용없어요. 마킹보다는 떨어지는 거야. 그걸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지 무슨 시험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점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실력이 되니 안 되니 그 무슨 자신감이야. 무슨 실력을 따져. 그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실력을 따질 짬밥인가.
그런 거 아닌 거죠. 성적 나오면 좋은 거고, 그죠? 아니더라도 시험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제가 학원에다 꼭 강조를 합니다. 보시라고. 어제도 그 얘기했고, 그저께도 월, 화, 수, 목 계속 어제도 얘기했어요. 손 안 쳐놓고. 그럼 학원에서 시험을 많이 보면 저한테 뭘 주느냐? 주는 거 없습니다. 모의고사 한 명, 모집할 때마다 나한테 커미션 100원씩 주고 그런 거 없다니까. 나는 받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이번 모의고사를 냈어요, 제가. 그죠? 최대한 쉽게 내려고 낸 거예요. 최대한 쉽게 내려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 쉽게 낸 건데 여러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처음 모의고사는 모든 학원이 부탁을 뭘 하냐면, 제발 아주 쉽게 내더라고요. 아주 쉽게. 왜? 처음부터 시험 한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실력이 없다 쳐도 문제를 쭉 풀었는데 채점했더니 8개, 9개 맞으면 짜증나거든요. 실력은 물론 맞지만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조금 점수를 좀 쉽게 내다. 근데 소용없어요. 내보면 쉽게 내나 어렵게 내나 점수 똑같아. 왜? 어차피 대충 보고 찍거든. 뭔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확실치 않으면 그런 거죠. 시험은 꼭 봐야 됩니다. 무조건 보시라. 가능하면. 그죠? 와서 경험을. 그리고 시험지 가지고 집에 가서 풀지 말고. 집에 가서 배 걸고 누워가지고 천천히 풀어. 그리고 한 2시간 풀어가지고 나는 공법 맨날 60점 나온대. 2시간씩 풀어가지고 배 깔고 누워서. 그 다음에 공법 항상 60점 나온대. 그럼 떨어지는 거 시험은 50분 안에 풀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험은 저는 꼭 부탁하면 가능하면 보세요. 시험. 그죠? 시간 좀 낭비 같은 거 하시고. 자, 그래서 요 6개를 뺀 나머지는 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없는 애들은 다 뭐하고 똑같다? 신고 가액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교재를 보시면 75페이지에 과표 1번 원칙해서 신고가액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라고 돼 있죠. 뭔 얘기예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해라?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라는 거죠. 내가 취득세니까, 그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뭐다? 연부 금액. 연부 금액이 뭐라겠어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라겠죠? 근데 가로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과표 얘기 나오면 연부 금액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뭘 포함한다고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게 가끔가다 제외 이렇게 나올 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집을 사셨는데 5억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근데 계약금 5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잔금 칠 때 얼마를 줍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계약금 5천 줬어. 그럼 잔금 얼마 줘? 4억 5천 주죠? 그럼 내가 4억 5천 줬으면 취득세가 얼마에 대해서 내야 돼? 5억이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연부 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연부 취득해서 나중에 다음 연도에 취득세 낼 때 그 계약금도 당연히 뭐에 포함된다? 취득세 과표에 포함이 당연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로 써 있는 거죠. 계약 보증금 포함.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살표 표시된 주택거래 신고지역 얘기 나오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건 지워버리세요. 왜냐면 얘가 폐지는 안 됐는데 여러분 공법 배우셨죠? 주택거래 신고지역 폐지됐잖아요. 그죠? 폐지됐죠? 근데 세법은 그 규정이 폐지는 안 됐지만 공법상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언급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읽을까봐 하는 얘기니까 아예 읽지 마시고 시험과 관련 없다 보시면 되고. 예외는 취득 당시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뒷장 넘어가면 박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은 언제 적용하냐 그 얘기죠? 언제 한다? 신고 안 하면. 내가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죠. 뭘 가지고?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금액인 시가표준액. 2번은 신고하셨는데 그 신고가액이 뭐에 미달돼? 시가표준액보다 미달 적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이고 3번은 신고하셨는데 금액 표시가 없어.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금액은 없고 신고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신고 안 한 거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다. 적시면 되죠. 자, 밑에 3번에 사실상 취득가액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있죠? 국수공판자. 근데 거기 사실상 취득가액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냐면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위 규정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증여 받으셨어. 증여. 그러면 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것도 어려워? 증여받으면 사실 취득이 있어 없어? 아, 어디가 있어? 무상인데 증여 사실.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말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아,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뒤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있죠?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요건 봤을 때 할 거예요. 양도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요때는 여기에 해당되면 뭔다? 실제 취득 금액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른쪽 6개 나오죠? 국수, 공판장, 검증.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단 있죠, 단. 3번 밑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분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또는 낙찰가액이 된다. 다만 경락조건상 경락자가 경락대금 외에 제3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경락대금에 제3의 채무를 포함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내가 낙찰을 이제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 조건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을 낙찰받는 경락자는 이 부동산과 이 물건과 관련된 채무가 3천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요거를 뭐라? 낙찰자가 부담하는 조건부로 경매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걸 취득하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1천을 내야지. 3천도 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1억 1천만 원 주고 취득한 거죠? 그러면 내 취득세 과표는 얼마다? 1억 1천인 거죠. 왜?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죠? 채무 금액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그렇게 되죠. 자, 그게 국수공판장 사실상 취득한 얘기고요. 네, 넘어가면 78페이지 4번에 취득가액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보이는 게 있죠? 자, 이거 먼저 보죠. 내가 부동산 하나 사는데 할부로 사는데 할부로 사면 1억 원이래. 그죠? 할부로 사면. 그래서 그걸 일시불로 샀어. 자, 그러면 할부로 사는데 일시불로 사면 어떻게 해줘? 뭐 해줘? 깎아주죠. 홈쇼핑 가면 뭐라 그래요? 홈쇼핑 물건을 24개월 할부인데 이걸 갖다 카드나 할인하고 그다음 뭐 일시불 주면 추가 할인해 줍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내가 1억짜리를 할부로 사는데 일시불로 사서 그래서 얼마에 깎아준 거죠. 그래서 얼마? 9,500만 원에 샀다. 취득했어요? 그럼 얼마 깎아준 거야? 500만 원 깎아준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취득가액이 얼마다? 9,500. 이것도 보면 막 고민해. 가만있어 봐. 1억을 이걸 1억짜리를 9,500에 샀어. 그걸 얼마에 샀어? 9,500. 취득가액 얼마? 9,500. 됐죠? 자, 할인 받은 금액 이런 말이 있고 할인 된 금액 이렇게 있어요. 자, 둘 중 어느 게 취득가액, 즉 9,500이 어떤 겁니까? 할인 금액. 할인은 금액만 얘기하면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할인 중요한 단어는 여기 중요한 단어 요거는 안 하고 할인한 금액 뭔 얘기 이렇게 확실히 옹알이를 막 뒤늦게 하시고 그러습니다. 자, 제가 집에 가서 자 만약에 제가 이 1억짜리 할부인데 이걸 일시불로 샀어요.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집에 가서 뭐래? 와이프한테 가서 보고를 하네.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어떻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는 아니고. 만약에 제가 보고할 상황이면 벌써 보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허락받고 허락을 득한 다음에 샀겠죠. 허락을 득한 다음에 그죠? 저는 이제 이런 걸 안 사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딱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를 딱 했는데 어느 날 전화했는데 통화하다가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저한테 자기야 3번을 연장을 해요. 자기야 이러면 홈쇼핑에서 물건 산 거예요. 100%. 뭔가 산 거야. 근데 그걸 하자마자 나한테 딴 생각 못하게 갑자기 막 자기야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막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막 좋은 점을 막 얘기를 해. 막 굉장히 싸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벌써 끝난 거야. 그건 얘기는 이미 샀다는 얘기죠. 사겠다는 게 사고 나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절대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샀기 때문에. 사기 전에 물어보면 에이 그걸 뭐더러 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샀어. 그럼 끝난 거야. 본인 의지 가지고 결제하고 끝난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왜? 문자가 와. 카드 결제됐다고 문자 딱 와. 그럼 또 CJ 홈쇼핑 딱 떠요. 그럼 벌써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전화 자기야 하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라 해야 돼? 의연한 모습으로 그냥 그거 필요해서 잘 샀니 이렇게 말해야지. 그걸 왜 샀니 그랬다는 후유증이 차라리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그렇다고 와이프가 그걸 반품하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쓰는 거 욕만 뒤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냅두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얘기하지. 가능하면 그렇게 해라.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러죠. 1억짜리 이제 내가 9,500에 샀다. 그래서 뭐라 그래? 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그렇지. 나 그래서 5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러잖아. 그럼 500이 뭐예요? 할인받은 금액이고 얘는 할인된 금액이고
취득세가 아닌 뭐다? 할인된 금액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자, 78페이지 4번에 1번의 취득가액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만 있죠. 다만. 찾으셨나요?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을 받게 되면 이 할인된 금액 9,500이 뭐다? 취득가액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뭐냐면 얘가 취득세 과표 계산할 때 내가 취득한 금액 말고도 취득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발생된 비용 중에서 어떤 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항목을 거기 쭉 늘어놨는데 생각보다 많죠? 자, 이건 다 못 외우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알고 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 중에 두 개는 알고 가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가 1번하고 2번이죠. 하나는 건설 자금이자. 내가 그 건설관에서 대출받은 게 이자 비용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그리고 포함 안 되는 것 중에 밑에서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있죠. 이거 연체료 할부이자. 얘는 법인만 돼. 뭘또 역시 열심히 써요. 그 책이 있는 거 책이 있다니까 그 책이 줄치는 거라니까. 제가 말했죠. 책 자꾸 보고 줄치지 말라고 설명할 때 설명 들으라고. 그 여러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들이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설명도 듣고 책도 읽고 줄도 치고 필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 능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한 방에 4개씩 한다는 거지. 그죠? 설명 듣고 필기하고 줄 치고 책 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 4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 돼. 근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자기 과대평가 4개를 한꺼번에 하면 안 돼. 하나만 해, 하나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설명을 들었는데요. 중간에 끊어놓고 듣는 거예요. 중간에 필름 끊기듯이. 왜? 그때 잠깐 책 찾느냐고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상한 생각으로 엉뚱한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제가 그 취득세, 취득 형태 할 때 원시 취득 설명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 얘기가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이해한 거야. 엉뚱하게. 그렇게 이해한 거죠. 토지 매립 간척,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 차량 기계선 혼박 제조 조립 원조. 이랜들은 원시 취득이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원시는 과세하는데 차량 기계전 얘네들은 안 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끊어들은 거예요 또 그분이. 그런 식의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 뭐 다 볼 건데 뭘 그렇게 줄치고 맨날. 어제 수업하는데 자 이거 했더니 갑자기 사사사사사사 소리가 거기 앉아는 수험생이 꽉 찼거든요. 한 200명이 책 넘기 소리가 바람이 이러 차차차차 넘기느냐고.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이거 들으면 끝나는 거 이건 뭐 읽을 거 없어요. 얘 취득가에 포함되고 요거 있죠. 요거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시험에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실제로 몇 번 나왔고. 그러니까 얘는 법인만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상에 뭐라고 나오면 연체료 할부이자란 말이 나오면 꼭 뭘 읽어봐라. 그게 개인이 취득한 건지 법인이 한 건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이 취득했다라고 나오면 얘는 뭐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누구만 된다? 법인만.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주자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취득하실 때 분양받으실 때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낼까 안 낼까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내야 안 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낸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누구는 낸다고 누구는 안 낸다고 그래. 그럼 뭔 얘기야? 낸다고 하는 사람은 평수가 큰 거야. 낸 사람은. 그죠? 안 낸 사람은 같은 아파트 분양만 나는 안 냈어. 그럼 뭐요? 그냥 평수가 좀 작은 거죠. 왜? 아파트 분양은, 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안 내요. 근데 85 초과하게 되면 분양가의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112제곱미터짜리 분양을 받았다. 전용면적으로. 그러면 85 초과됐죠. 그럼 얘가 만약에 분양가가 4억이면 여기 얼마? 10% 4천만 원을 뭘 내야 돼?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4억 4천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부가가치세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뭔 얘기예요? 내가
4억 4천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는 얼마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4억 원.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왜 불리해? 세금을 덜 내는데 뭔가 불리해. 그러면 4억 4천에 세금을 내고 싶은 거죠? 나는 4억 4천에 샀으니까. 이 유리하죠? 왜? 4억 4천에 샀지만 여기다가 취득세를 내면 세금을 더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걸 빼고 요 금액에 대해서만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유리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개인이 이걸 내면 나중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죠.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냈는데 환급을 못 받으니까 가능하면 요 낸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 네가 다른 세금 낼 때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유리한 쪽은 뭐예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세를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팔았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계산할 때 유대산 취득가액이 경비로 공제받죠. 그잖아요. 취득가액 경비를 빼주잖아. 그죠? 그럼 이때 여러분 4억 4천에 사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얼마 했어? 4억에 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 빼줄 때는 얼마를 빼줄까요?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해? 4억 4천이 유리하지. 이제 4억 4천을 빼줘요. 그죠? 자, 그럼 뭐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안 되지만 이걸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이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면 안 되고 나한테 뭐 한다?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가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유리하니까 포함이 안 되고 이걸 나중에 팔 때는 이걸 포함시켜 공제받아야 양도세를 덜 내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취득가액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면 잘 보시면 되고 특히 하나만 딱 기억한다면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연체합의는 법이 맞는다. 자, 78페이지 1번에 취득가액 포함해서 동그라미 1번에 건설자금이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를 그랬죠? 그 다음에 다만이 중요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요건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보시면 되고. 밑에 한글로 이번에 취득가액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라. 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여기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매매가가 10억이래요.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상가 원주역 앞에 상가라는 10억이래. 그럼 제가 10억 괜찮네요 하고 사러 가면 그 상가 주인이 가서 뭐라 그래요? 이거 10억에 매매합시다. 그랬더니 뭐래요? 이거 건물가만 10억이고요. 토지 가격 5억 따로 주셔야 돼요? 이럽니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상가 매매 10억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하고 토지를 합해서 얼마? 10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걸 턴키로 그냥 10억에 취득하죠. 그죠? 근데요, 취득세 신고할 때는요, 이 건물의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일괄로 취득하죠. 일괄로 한꺼번에. 근데 계약서 쓸 때 10억인데 자, 상가 5억이고요. 토지가 5억 이렇게 해서 토탈 10억 이런 식으로 안 쓰거든요. 그냥 얼마? 10억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거를 신고할 때는 따로따로 신고해줘야 돼요. 왜냐면 일단 상가 같은 건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 건물분 있죠. 이 건물분에 대해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뭘 내야 돼?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10%. 근데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에요. 뭐 만겨? 얘만 겨요. 그럼 얘가 10억으로 사면 이거에 10%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 가격이니까 뭐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한 건물 가격이 구분이 안 돼 있죠. 자, 우리가 세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취득해서 구분이 안 됐다 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안분이란 말을 해요. 안분. 안분이란 뭐다?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러면 이 안분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안분할 것이냐. 우리 세법에 나오는 안분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또 하나는 면적 기준으로 나눈다.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이걸로 해요. 면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 양도세 겸용주택 계산할 때는 그 부속토지 계산할 때는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런 게 있어요. 작년 양도세 계산 문제, 기출 문제가 그 겸용주택 안분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다 뭘로 가? 이걸로 가. 그럼 이 금액은 실거래가로 안분하겠어요? 아니면 공시가격을 하겠어? 실거래가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분하는 거잖아요.
지금 10억에 취득했는데 이게 안분이 안 돼 있으니까 몰라서 하는 거잖아. 그럼 뭘로 해야 돼? 공시가격, 공시가격. 그러니까 금액은 다 공시가격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방세니까 뭘로 해야 돼? 그렇지.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공시가격 얘가 시가 표준액 얘가 3만 원이고 건물분이 토지분이 만약 2만 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안분이란 말은요 다 똑같아요. 면적이나 금액으로 안분하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 더해. 금액이면 금액을 싹 더하고 면적이 면적 싹 더하는 거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건물분은 전체가 10억인데 그 중에 자 시가 표준액 쪽에 합하 얼마요? 5만 원이죠. 전체 5 중에 얼마? 건물이 3. 이게 안분이 별거 없어요. 토지는 전체 5만 원 중에 2만 원. 5분의 3, 6억. 5분의 2, 4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건물 가격이 6억이고 얘가 4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에 10% 6천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안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 거기 78페이지 맨 밑에 3번 있죠. 양가로 3번. 토지와 건축물 등 일괄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무엇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됐죠?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에 이제 5번에 뭐 있어요? 간주 취득이 나와. 간주 취득. 간주가 뭐라겠어요? 간주. 반주 아니에요. 간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반주라고. 웬 반주요? 반주 아니고. 그죠? 간주. 자, 간주는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배울 때 간주 취득은 특징이 그로 인하여 과세 표준이 뭐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간주 취득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과점주주인데 그거 말고 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 지목 변경이에요. 그죠? 자, 여기 전이 있어. 다시죠? 이걸 뭘로 바꿔? 대로. 이게 지목 변경이죠. 그죠? 지목을 변경했다. 네? 그러면 지목 변경하게 되면 얘가 이제 공시가격이 보통 전일 때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전일 때하고 대할 때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겠다, 공시가격은? 당연히 대가 비싸죠. 그죠? 얘가 한 4천 된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전을 지목을 변경했더니 시가 표준액이 얼마? 1,000에서 4천 올랐어. 그럼 얼마 증가됐어요? 3천. 이렇게 3천. 이 얘기죠. 3천만 원이 증가됐대.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지목 변경하려면 자, 토지대장을 띄었더니 뭘로 돼 있어? 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가 더 좋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 토지장 딱 떼가지고 일로 줘봐요. 달려가서 저쪽 가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딱 전이라고 돼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침발로 지운 다음에 이렇게 대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다시 갖다 줘. 이건 바뀌어지는 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는 거죠. 뭐 해야 돼? 농지 밭 같은 거 바꾸려면 거기다가 성토자 흙 갖다 깔아야 되고 뭐 또 내야 돼요? 농지 전용 부담금도 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비싼 거야. 왜? 얘는 바로 건물 못 짓거든요. 형질 변경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돈이 들어갔어. 500만 원 들었어. 500만 원 들어가지고 지목을 변경했더니 얘가 얼마? 1,000만 원짜리가 4천이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목을 변경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과세 표준이 얼마다? 자, 다시 아까 제가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다. 그럼 얘는 과세 표준이 뭐다? 그로 인하여 뭐 한 금액? 증가한 가액. 얼마? 3천. 뭐 말이죠? 3천이라니까. 아, 여기도 증가한 금액이 얼마예요? 3천. 500 빼고 그러지 말고. 500 빼라니까. 가만히 있어봐. 500이면 저 비용이 500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시장 가서 장 보면 이거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럼 좀 깎아줘. 그럼 안 깎아줘. 그럼 차비는 빼줘. 멀리서 왔어. 그럼 차비 빼주거든. 그럼 하다못해 재래시장에 차비도 빼주는데 이거는 500 들어가지고 했으니까 500 빼고 2,500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냥 증가한 가액 얼마? 3천. 자, 근데 이 500이 들어간 게 입증됐어. 실제 들어간 게. 뭘 통해서?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그때는 얼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구만. 그러니까 얘가 입증이 안 되면 3천이고 입증되면 500 비용 인정해서 2,500이고 이거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7월달 이런 때 와서 저한테 와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3천인데 입증하면 빼고 2,500이라는 얘기죠? 돌아버려.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돼. 끊어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대충 듣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 아니라니까요. 증가된 금액인데 이 비용이 입증되면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화한다. 그 얼마야? 500. 그냥 500이 그냥 500.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 빼고 하는 게 그냥. 그 얘기 없으면 그냥 증가한 금액 그러면 되고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됐다라고 나오면 뭐다?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숫자를 썼더니 나중에 막 이게 더 헷갈려. 자기 맘대로 막 500 뺐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설명이 예를 든 거고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되면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숫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증가한 가액. 입증되면 소요된 비용.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79페이지. 5번에 1번에 1번 토지 지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뭐한 금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때 증가한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4천에서 얼마? 1,000만 원 뺀 거죠. 그러니까 뭐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을 뺀 거죠. 자,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에 동그라미 2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판결문. 지금 어딘지 아시죠? 79페이지.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뭐라고 돼 있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뭘 빼라 그런 얘기 없잖아. 그 비용으로 한다. 아까 그게 얼마? 500으로 한다는 얘기 500 그냥. 그 얘기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문제 틀릴 일이 없어. 그거만 딱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양가로 2번은 건축물 건축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이거 다 간주취득이죠. 그럼 얘는 과세 표준이 뭐라고 나와요? 정답이야. 증가한 가액 그렇게 나오겠죠. 밑에 보면 1번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뭐한 금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 이 지문이 나오면 조심할 게 뭐냐면 그 건축물 건축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 및 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죠. 이거 기억해요. 신축 및 재축은 제외다. 이게 무슨 얘기야? 신축과 재축은 증가된 금액이 과표가 아니란 뜻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축을 했대. 신축했는데 새로 지었는데 증가된 금액이 어디 있어? 그럼 신축은 뭐가 과세 표준이겠어요? 전체 비용이죠. 건축비겠죠.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뭐라고 되냐면 화살표 표시에 신축과 재축은 신축과 재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표한다 되어 있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따로 물어보는 거 별로 안 나오고 만약에 나오면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신축 및 재축 제외를 포함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죠. 신축과 재축은 증가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야 된다? 제외라고 해야 된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80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기에 확인학습 있죠? 확인학습. 그게 기출문제인데 몇 년이 나온 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취득가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기억.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 얘는 포함된다 안 된다? 할인액이 500이잖아. 500. 그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걔는 취득 그죠?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 건설 자금이자 무조건 들어간다 이제 니은 들어가고 디귿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얘는 그 누가 한 거야 지금 취득을? 그 개인이 했다고 나오잖아. 개인 위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디귿 나오면 무조건 뭘 찾아봐야 돼? 개인인지 법인인지 봐야 돼. 개인이라고 돼 있잖아. 디귿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리을 취득 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 인수액. 이건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5억에 사는데 거기에 은행 저당권 2억 5천 설정돼 있어요. 그럼 내가 현찰 2억 5천 주고 그 2억 5천을 내가 뭐 떠안는 조건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현찰 2억 5천 줬다고 해서 취득가액이 2억 5천인 건 아니죠. 그 채무 인수액까지 포함해서 얼마? 5억인 거죠. 그럼 그 얘기죠. 그 답은
포함되는 것은 뭐예요?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답이 4번이죠. 그죠?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금액 곱시면 되고. 그 6번이 이제 이런 거죠. 자, 공부 이렇게 썼어. 자, 건축을 했어. 여러분 실제 건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 신고해야 되죠? 자, 신고했어. 10억에. 취득세 신고했어. 10억에. 자, 이 10억은 얘가 건축물 건축했으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다는 거 개인이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건축했어요. 자, 그럼 이거 10억 신고하면 이 10억은 지금 뭐예요? 매매 가격 아니죠? 뭐 신고한 거예요? 건축비 신고, 건축비 신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건축에 가서 건축비 신고를 10억에 하면 원주시청에서 이 10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왜? 만약 이걸 그대로 인정해 주면 얘가 실제로 건축비는 8억 들었어. 근데 신고를 10억에. 취득세가 더 나오는데 왜 그래요? 세금을 더 내잖아. 왜 근데 10억에 신고해? 그쵸.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줄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취득세는 세율이 낮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한 취득 더 내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 법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을 때는 이걸 신고하게 되면 이 신고한 금액 중에서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 그러니까 90% 초과되는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뭐해라? 입증해라. 법인 장부를 통해서. 그러면 뭐 해줄게? 나머지 금액은 입증 안 해도 계산서만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그럼 나는 법인이 아닌데 법인 장부로 입증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간 자재비 전체를 네 혼자 갖다 막 쓰면 안 되고 누구랑 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하고 거래하라는 얘기지. 그럼 그 법인은 나랑 거래 내용을 자기 장부상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뭘 통해 입증받을 수 있어? 내 거래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입증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얼마를 90% 넘는 금액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일반 계산서만 있어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비율이 얼마라고? 100분의 90. 그래서 거기 80페이지 맨 밑에 6번에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예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딱 나오면 그거밖에 없어요. 100분의 90을 100분의 8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걔는 숫자만 하나 90% 넘는 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 얘기입니다. 딱 맞춰 끝냈네요. 이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세율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집에 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되고. 그죠? 잠깐 쉬었다가 81페이지. 여기부터 했습니다.